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년간 100만 개라는 거는 5년 동안 생산되는 비트코인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저축의 기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당할 게 없다. 희소성이 금보다도 더 높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블록미디어의 최청환입니다. 항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신사임당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우리 언론에는 경합이다. 그리고 해외 주요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보도를 했는데, 그 폴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X 같은 SNS를 보면은 그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굉장히 결집도가 높았다는 걸 갖다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힘이 그 바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그 붉은색이 공화당, 다른 색깔은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거의 미국 전역이 공화당을 갖다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해변가로 해가지고 그 저쪽에 뉴욕과 워싱턴이라든지 거기는 정가 엘리트들하고 금융 엘리트들이 있는 곳, 그리고 저쪽 서부 해안 쪽에 캘리포니아 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그 미국 국민들은 지역별로 봤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가 나타난 이유는 노동자, 농민 등, 그러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중산층이 가난해졌고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딱 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고 또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왜 빈부격차가 확대됐냐면 그 자산 가격과 주택 가격이 금융 정책을 갖다 통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의 확대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삶을 지켜주겠다, 이런 이유로 해갖고 득표를 갖다 얻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전 미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들이나 금융기관이 많은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높은 이런 곳을 제외해 놓고는 트럼프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뭐냐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크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때의 정책이 뭐냐면은 금융은 자유롭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일자리는 또 해외에 뺏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맞물려 가지고 그 빈부격차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갖다가 나타난 건데,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겠다고 하고 일기 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쫓아내자는 운동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트럼프는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공화당의 어떤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는 당시에도 그 대통령이 되고 의회의 일부 저항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그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이 좋아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어떤 그 양극화 요런 걸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2008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그 화폐의 발행량이 제한되고, 그리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신뢰, 그러니까 무신뢰의 화폐, 신뢰 없이 신뢰를 얻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 2023년 5월에 그 모닝 컨설트라는 업체에서 조사해 본 결과 미국 성인의 80%가 그 현재 금융 시스템이 불평등하다. 그리고 67%는 대대적인 변화와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개편을 요구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 해답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비트코인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아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암호화폐 투자자가 20%에서 7%로 이렇게 조사해서 좀 엇갈리거든요,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등장 이유는 그 비트코인의 등장 이유와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이 제대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엘리트의 기준으로는 트럼프를 욕해도 그 어떤 노동자 농민이나 이런 중산층들은 나의 삶을 해결해 줄 거는 트럼프다. 인플레이션 막겠다. 그리고 그 이민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해 가지고 당신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그 일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게 기존의 저기 월가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들과 금융 엘리트들의 논리와 반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또 그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미국의 부채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그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필연적인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미국에서 원유를 전략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게 그 원유를 갖다가 뭐 며칠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쌓아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내가 비축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그 암호화폐의 어떤 허브로 만들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메이드 인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그 이후에 또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그 100% 전량 보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으로 지금도 20몇만 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게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리저브 머니로 가는 중간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저브 머니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원유 같은 게 전략 자산이고 리저브 머니는 금이나 그리고 뭐 유로와 엔화 미국으로서 그리고 미 국채 또 SDR 저기 IMF 특별 일출거리죠. 이렇게 그 해외에 그 어떤 교역의 대가로서 즉각 내줄 수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뭐 현금과 같은 안전하고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그런 화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단계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처음엔 그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전략적 자산이란 단계까지 가고 리저브 머니까지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리저브 머니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거의 그 디지털 골드의 위치를 확실히 하는 거죠. 왜냐면 금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글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그 지금은 어쨌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이득을 갖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그 사실상 어떤 그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갖다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전략적 자산은 행정부가 직접 취득하고 가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리저브 머니는 그 FRB가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중앙은행이 큰 의미에서 보면은 정부지만은 독립된 기구고 그리고 의사결정은 지금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전략적 자산으로 삼은 것 같은데 그 역사적인 기축통화국을 보면 지금은 미국이 근본위제를 갖다가 그 71년에 닉슨이 폐지를 했지만 헤게모니를 잡는 국가들은 근본위제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처럼 순서가 이렇게 왔죠. 1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영국, 그 이후에는 미국. 그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그 국제 정치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갔었거든요.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국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국가가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미국의 정책은 이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전략자산의 다음 단계는 리저브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축자산으로 삼기 위한 작업이 이미 들어갔어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로미스 상원 의원이 친비트코인 의원인데요. 이분이 그 트럼프 발언 직후에
그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입법을 통해서 이 안이 지금 일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정은 돼 있지 않지만은 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20년간 이걸 매도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0만 개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100만 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총 발행될 게 2,100만 개인데 그중에서 5%를 그 앞으로 그 5년간 매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러한 정책은 의회에서 관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공화당이 그 상원과 하원 그리고 행정부를 장악하는 그 레드 스윕을 이번에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공화당은 친 비트코인 정책을 이렇게 주장해 왔고 입법이 마련되면 행정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회에 내려와 가지고 이 거부권을 갖다 번복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그 공화당의 기본 정책이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이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그 좋을 거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정책은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도 이번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트럼프한테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인데 근데 이걸 그 트럼프가 그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그 머스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 위원장으로 머스크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라고 트럼프가 한 얘기를 갖다 고쳐가지고 트윗을 했어요. DOGE, 도지라고. 근데 그거가 뭐냐면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성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효율성 부, 뭐 재무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D.5.G.2 해가지고 또 도지코인을 한번 띄워서 그 이후에 도지코인이 지금 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한 번 정도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1년에 그 69,000달러로 갈 때 그 당시에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이제 그걸 갖다 일부를 매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어떤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걸 철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를 통해 갖고 그 화석 연료에 따른 어떤 그 이산화탄소 발생 이런 걸 줄이는 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번 대선으로 많은 정치, 자산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리스크라는 게 뒤처지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뭐 거품일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지금 35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미국에서 국채를 갖다가 발행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연준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자금을 공개해 갖고 그 국채를 갖다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들어가고 현금이 찍혀 가지고 종이돈으로 찍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전자적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미국 정부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게 쓰이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기본은 미국 국채인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연준의 통계 자료예요. 그 중앙은행이 생긴 뒤에 지금 거의 제로 가치가 1000에서 지금 0에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분의 1 가까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근데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은 이게 업비트가 7년 전에 2017년부터 했는데요. 그때 100 몇십만 원에서 이게 시작한 겁니다. 100 몇십만 원에서 시작한 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배가 오른 거예요. 불과 한 7년 동안에. 그동안 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이유가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가장 좋은 돈인 달러조차도 이렇게 구매력을 갖다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기업들의 질처럼 어떤 생산을 해갖고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왜냐면 돈이란 건 뭘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근데 좋은 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떤 거냐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추가 공급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서 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신 2배가 나오면 그 물건 값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나오질 않죠. 가격,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고. 근데 돈은 공급이 이렇게 무한정 늘어납니다. 근데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개를 사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축통화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국보를 갖다 축적하고 무역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 얻은 이득을 다 금으로 비축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이게 비트코인으로 비축이 된다고 하면 이걸 늦게 축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국가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개인도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국가와 개인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 개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커다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부가 재편되는 겁니다. 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처지는 리스크,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이제 세계적인 부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100배가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 부의 총량을 갖다가 나는 어디다 담아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가치 저장 수단에 담아놓은 사람은 나의 부가 조금씩 계속 늘어날 테고, 가격이 떨어지는 가치 저장 수단에 담아놓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주식을 가격 오르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지만 가격 떨어지는 주식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주식을 산 사람은 가난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그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과정은 세계적인 부의 재편에서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떤 잘 알지 못하고 이걸 갖다 투기로 치부하고 규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가난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타이밍을 재지 말고 여력이 되는 데면 꾸준히 축적하는 게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부동산의 유무가 자산 격차를 발생시킨 이유는요. 부동산은 늘어나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되잖아요.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까지 한 7년에서 10년은 걸려요. 그러면은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최고의 돈인 비트코인을 갖다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축적했잖아요. 못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부동산을 옛날에는 뭐 몇 년 일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이라도 못 산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또 비트코인을 사두면 부가 이렇게 그 기성세대에서 비트코인을 가진 젊은 세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기존 경제 시스템은 통합 팽창을 갖다 통해 가지고 낙수 효과라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장이 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일자리가 늘어나서 굉장히 좋아진다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이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낙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돈을 갖다 암만 풀어봤자 자산 가격만 올려서 자산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이게 경제 활성화로는 더 이상 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그 통화 살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자산 가격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겠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시스템을 지금 무력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돈의 시스템이고 이 화폐 혁명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그 다른 자산처럼 이렇게 투기적 대상이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 자산으로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과 가격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호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겹쳐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 따라서 우호적인 어떤 정책이 순조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기 때문에 돈이 풀리게 되면 뭐 금융시장의 증권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이 최근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930조 원을 갖다가 이렇게 부양책을 내놨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각국 정부가 돈을 갖다가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올해 초에 생겼지만은 여기를 통해서 증시 자금이,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금융자산에서 투자되던 자금이 쉽게 주식이라는 형태로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본 포텐셜이 강화되는 건데,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디파이 같은 거. 디파이가 뭐냐면 금융이라는 게 저축하고 뭐 대출하고 그리고 뭐 환전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까 신시아 러미스가 5년간 100만 개를 매입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현재 기준으로 88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 88,6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100만 개라고 하면은 한 해에 20만 개를 갖다가 사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해에 20만 개를 갖다 사들인다고 하는데, 요게 비트코인 반감기 표예요. 보시면은 10분간에 3.125개 나와서 2024년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4년 동안 총 나오는 채굴량이 65만 6,250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32만 개가 나오니까 1년간 나오는 양이 앞에서는 보면은 한 13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은 한 7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100만 개라는 거는 5년 동안 생산되는 비트코인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요. 예? 올해 ETF 자금 유입액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58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진짜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 아니, 시장에 새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려고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한번 사면은 지갑에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양은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00만 개는 개인 지갑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양에서 과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굴되는 거 규모도 그걸 다 사도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채굴되는 걸 다 사더라도 뭐 한 20만 개를 5년 동안 시장에서 더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뭐 이제 시작이다. 이게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신기술이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당기는 효과가 됩니다. 보통 이 S커브의 아랫단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 정부가 도입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거보다 훨씬 급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성숙기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기울기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금의 시총이 17조 달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좋은 돈이거든요. 그건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의 특징을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돈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은 생산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갖다 받게 되니까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혜가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 근데 얘가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인 돈보다 훨씬 더 좋다. 가치 저장 수단인 그 금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사야겠네. 그래서 금 시총만큼만 돼도 100만 달러는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2억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만 달러에서 한 8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거보다 50% 이상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억 몇 천만 원 정도 하는데 3천만 원 밑인데 거기서 50%더 오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변할 수가 있는데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 대선 종료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을까요? 신시아 러미스온의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보게 되면 5년 구매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만일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 호재는 5년을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이미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을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매매와 채굴을 금지시켰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하지를 않고 있는데 공식화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중국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갖다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식화를 하고 와 있지 않지.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가 금지해가지고 중국 내 모든 채굴 업체들이 그 기계를 갖다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러시아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 역량이 거의 또 미국에 육박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누군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갖다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갖다가 거래로 사용하자. 브릭스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둘러싼 어떤 미러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운반이 쉽다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근데 금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이 붕괴될 때 그때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가면서 어떤 뉴스가 났었냐면은 차에다가 달러 싣고 가다가 버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비트코인을 갖다 가지고서 이렇게 탈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다. 전쟁을 피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비트코인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도 내가 암호만 외우고 있다면 내 지갑에 암호만 외우고 있다면 그건 그냥 외국에 나와서 그 암호로 그 돈을 찾아 쓸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굉장히 강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렇게 취급을 안 하고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잘못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는 그 순간은 옳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팔아야 돼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팔아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물가가 떨어지거나 디플레이션이 나거나 상관없이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난다고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금리는 낮췄지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분리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지정학적 위기가 직접 일어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투기적이나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위험 자산이네 하고 팔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예컨대 미국도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A라는 국가가 아주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었는데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죠. 팔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갖고 나가야 되면 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산이다. 그게 진실이고 시장의 반응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사도 괜찮을까요? 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한 투자처예요. 저축처.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 기존 자산처럼 너무 막 복잡하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돈이에요. 가장 좋은 돈이고 그 가장 좋은 돈인데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여기 금과 비트코인과 그 피아트 머니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의 속성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듀러블, 얼마나 잘 견디냐. 근데 비트코인은 뭐 깨지거나 닳지가 않잖아요. 금도 뭐 거의 안 닳잖아요. 근데 화폐는 굉장히 쉽게 닳고 찢어지고 타고 그러죠. 예, 그리고 뭐냐면 그 얼마나 잘게 쪼개지냐입니다. 왜냐면 돈이라는 건 잘게 쪼개져야지 거래하는 데 편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쪼개지죠?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쪼개져요. 그리고 금은 쪼개기가 힘들죠. 그리고 펀저블. 얼마나 이게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 화폐라는 건 200원하고 200원이 같아야지 이게 어떤 교환의 매개도 되고 가치 척도의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하고 그 비트코인은 같아요. 같은 중량이라거나 같은 단위로. 근데 화폐는 국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저빌리티가 그 어떤 정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움직이는 거. 여기도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게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여기 희소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거는 그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 비트코인이 금 대비 그 희소성이 올해부터 높아져요. 반감기가 지나면서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그 금은 5,000년 동안 만든 총량 대비 그 신규 공급량이 1 내지 2% 정도가 되는데 이번 반감기에는 연으로 보면 한 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희귀해졌죠. 화폐는 뭐 무한정 발행하는 거고 진짜 간단한 거예요. 돈으로서의 이 가치를 갖다 봤을 때 비트코인이 속성상 가장 좋은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의 그 기능 중에 가치를 갖다 저장해 주는 거, 저축의 기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당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알면 돈은 비트코인은 돈이다. 돈인데 그 희소성이 금보다도 더 높다. 그리고 이거는 그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 내가 그 암호만 가지고 내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돈이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금의 시가총액을 갖다 넘는다는 시간이 흐르면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고, 미국이 이걸 갖다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거는 옛날에 각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금을 비축했던 그런 행위를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대국이 지금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그 적어도 그 물리적 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근데 희소성에 더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 레이어 2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 비트코인 위에다가 뭔가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터넷은 정보가 퍼지는 그 통로였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위에서 그 금융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가치의 망으로서 가치의 인터넷으로서 비트코인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좋은 기업들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 뭐 음악 스트리밍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서점이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쇼핑까지 다 거기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 갖고 이 모든 세상에서는 디지털화된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고객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은 줄이고 이득은 많이 보기 때문에 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중립적이잖아요. 각국 누구도 이걸 갖다 통제하지를 못하잖아요. 소유는 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 자체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 위에서 비트코인 위에서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페이스북, 애플,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금융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금융회사들, 결제회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인터넷은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을 넘는 가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가지만 알아도 뭐냐면 디지털 금이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안 망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정부가 막 더 발행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반감기마다 꼬박꼬박 성공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럼 믿을 수가 있겠네. 블랙록도 믿고 피델리티도 믿고 이런 선수들이 다 이게 가치저장 수단이다. 인플레이션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다 이제 미국 정부도 합세를 했으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치저장 수단으로 가장 인정받았던 금이 17조 달러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더 효율적이니까. 돈으로서의 가치도 효율적이지만 네트워크로서의 가치는 금은 아예 갖고 있지를 못하던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성장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내가 믿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 부분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걸 막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돈으로 지금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기어다니는 앤데 이제 얘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두는 게 최고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오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하루하루 개별 ETF에 들어온 거를 갖다 11개 ETF를 이렇게 쭉 모아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2억 9,300만 달러, 목요일 날은 13억 7,300만 달러 이렇게 유입된 거. 그러니까 여기 요걸 쭉 더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가 유입됐냐면은 그 이건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총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커졌죠, 지금. 그 지금까지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게 258억 달러예요. 258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3만 달러부터 막 4만 달러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8만 9만 달러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한 유입.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빠지긴 하더라도 계속돼서 유입되고 총 규모는 금 ETF를 넘어섰거든요. 금은 나온 지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본시장에서 그 ETF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투자에서 멘탈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알아야 되는 거고 돈이란 게 과연 뭔지 가장 좋은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게 돈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의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혁명이란 건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간에 그 혁명의 전도사였던 그리고 혁명의 수호자였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라는 건 뭐냐면 왕권이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이란 건 뭐냐면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그 왕정일 때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그 국가에 대한 권한은 신이 왕한테 준 거다. 이래 가지고 초기에 혁명으로 왕을 죽이고 나서 또 왕을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그 유럽 전역에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퍼뜨린 그 나폴레옹조차도 스스로 다시 황제가 되는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까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기존 생각이 바꾸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돈의 개념,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돈으로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인제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한다고 이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쟤는 저런 얘기를 하나 정도로 들으실 텐데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예컨대 제 친구나 지인들도 제가 이 얘기를 뭐 7-8 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설명이 짧기도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혁명이라는 발상이 그게 너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줌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게 바로 7-8 년간의 그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100 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는 줌아웃이란 건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그 본질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오른다는 거. 여기서 보면은 떨어지는 기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오를 때 확 올라 버리잖아요. 야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이밍을 갖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 가는데 그렇게 몇 년을 모으면은 결국에는 성공을 한 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할 때는 믿고 멘탈 공부를 해야지 믿어지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이 제가 좋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른 알트코인들은 돈이 좋은 돈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일종의 기업 비슷한 거고 왜냐면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데는 다 개발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뭐 재단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알트코인을 통제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들은 뭐냐면은 그 시스템의 그 알트코인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존의 주식회사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트코인도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취임하는 첫날 갠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갠슬러를 해임한다는 사실은 그 알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고 발전을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알트코인들이 지금 실체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알트코인들의 이 작동 방식은 기존의 증권회사나 일반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웹3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이 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웹3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가 곧바로 웹3 프로젝트의 가치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발전하기 힘들어요. 사기꾼들도 있고 뭐 러그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어떤 토큰 보유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걸 갖다 지향하고 그 가능성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존 증권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걸맞는 규제의 방식을 새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증권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그 조선시대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갖다 지금까지 SEC가 해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갠슬러의 해임이라는 거는 그 알트코인과 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의 어떤 새로운 성장 가능성 이런 걸 갖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혁신적이잖아요. 뭐냐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와 1대1로 패킹한 게 주류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란 약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 갖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은행이나 뭐 이런 중간자들의 받는 수수료
이걸 줄여주고 그 거래도 은행은 뭐 주말에도 안 하고 뭐 밤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그러니까 값싸고 빠르게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10분이라는 블록 단위가 또 걸리긴 하지만 국제 송금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 결제가 되니까. 근데 블록 옛날에 초기에 비트코인으로 아들한테 예컨대 그 해외 유학 간 아이에게 그 500만 원을 갖다 송금을 했다. 근데 이게 다음 날 되니까 250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좀 난처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빠르고 값싼 전송은 가능하면서 그런 어떤 변동성에 따른 어떤 리스크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제 달러하고 패깅을 하다 보니까 100 년이란 기간 동안 달러는 형편없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은 올랐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보면 대부분의 통화들은 달러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물가 상승률도 더 높고 정부가 더 많이 그 통화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갖고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러니까 국제 거래와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동남아 일부 그 거래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수단 뭐 이런 걸로 해 갖고 거래와 자산 보전 수단으로 이게 아주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아주 좋은 혁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도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디파이라고 우리가 그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대출 이자 가지고 은행들만 배부르고 사람들은 힘들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뭐 그 인허가 그를 갖다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도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인제 디파이로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그냥 솔루션만 있으면 여기서 쭉 저절로 되잖아요. 물론 극복은 해야 되지만 그 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술은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란 게 있어야 되고 그 커뮤니티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저축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환전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뭐 비트코인을 대출하고 비트코인으로 디파이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솔루션도 생기고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RWA, 이 RWA라는 게 인제 실물 자산 토큰 아닙니까? 리얼 월드 어셋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기존 금융 상품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를 갖다가 그 RW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리고 DePIN이라고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이건 뭐냐면은 뭐 데이터, 교통, 전력망 같은 것도 그 이렇게 사회 간접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사회적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인제 실체적 현상으로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뭐냐면 다 증권이다 해 가지고 SEC가 계속 소송 걸고 그리고 막 벌금 물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력한 국가 권력이 그 이렇게 그렇게 압력을 갖다 가하면 그 기업들은 활동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소송을 해도 비용도 들고 그리고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알트코인도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이라고 그 투자회사인데 여기서 그 오늘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2033년까지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 산업에 들어와라. 가능한 모든 것을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과 그 비트코인 우호 정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세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달러라고 하면 아직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투자 대상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번스타인이 제시한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그리고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라이엇, 코어 사이언티픽
그리고 로빈후드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그 어제 장마감하면서 그 $300가 넘어가지고 가격이 급등 2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또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런 것도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분산 투자를 갖다 이렇게 권유했고, 또 코인에 직접 투자할 사람들은 솔라나,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유니스왑, 아베, 링크 등을 사라. 뭐 이렇게 그 거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무튼 변동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멘탈 관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그 업비트 같은 데 보면은 코인목이라는 그 적립식 투자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세이빙이라는 전문 업체가 그 이렇게 돈을 주면은 비트코인을 갖다가 적립식으로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체를 갖다 가지고서 그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그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이미 거래를 통해서 받는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갖고 그 자체로도 인제 그 재투자와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블록미디어도 많이 보시고 해 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부동산, 주식과 비교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쉽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꾸준히 우상향을 해 왔잖아요. 그 우상향을 해온 이유가 그 비트코인이 좋은 돈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알려져니까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샀다가 기업이 샀다가 금융기관이 상품으로 만들고 미국 정부도 사겠다고 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 이 부분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재테크로서 접근하면 안 되고 장기적 저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 저축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금을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넣는, 그러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넣는 이 장기적 저축 수단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인제 재테크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술적인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를 그 제가 나오면 그 뭐 지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MVRB라고, 이게 3이 넘어가면은 뭐 좀 약간 그 과매수 구간이고 1 밑이면은 저평가 구간이다 인데 이런 건데, 그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 지금까지 온체인상에 이렇게 움직였던 총 가격과 시가총액을 통해서 온체인상 거래됐던 가격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체인상 거래된 가격이란 건 그 거래 수점이 매매를 했다고 하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가총액이 이거의 3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 가지고 좀 팔 수가 있겠다, 인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표는 뭐 비교적 정확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좀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과연,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단기적인 거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표가 지금 과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더 높은 가격에 그로 갈 텐데,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떨어졌다가 다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꾸준히 저축하는, 어느 순간까지 저축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S 커브의 상단에 뒀더라. 그러니까 그 기술 채택하면은 모든 사람이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안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걱정 없이 저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그리고 단순 저축이 아니라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저축이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보다 뭐 조그만 소기업이 잘해 갖고 뭐 10배 100배 더 오를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일정 기간 동안 그랬듯이. 근데 그거는 그 기업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도 누군가 또 나타나서 엔비디아를 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업이란 건 항상 경쟁에 노출되는데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돈으로서 어떤 경쟁에도 노출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암호화폐 다른 것들이 그 비트코인과 같은 돈으로서 취급을 이제 못 받아요.
그 한 번 비트코인은 자리를 갖다 잡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쉬운 거니까 비트코인은 그렇게 장기 저축으로 그렇게 꾸준히 사시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평범한 직장인이 비트코인으로 은퇴 후 생활한다면 몇 개 정도 있어야 할까요? 자기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른데 내가 은퇴를 얼마를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젊으신 분들 같으면은 꾸준히 모으면은 어느 순간 '오 은퇴 자금이 됐네.'라는 그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한 개를 갖고 있어서 예컨대 1,000,000 달러가 되면은 그 뭐 지금 기준으로 14억 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뭐 20 년인가 뒤에 가장 베어 마켓일 경우에 3,000,000 달러 뭐 더 비쌀 경우에 뭐 몇천만 달러가 간다고 이렇게 분석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 1,000,000 달러를 넘는 건데 금은 그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정부들이 돈을 계속 풀어대면 금 가격은 또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가서 어느 순간 금을 넘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가 그 2,100만 개잖아요. 2,100만 개인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300만 개고 앞으로 이제 나올 게 한 100만 개 정도 있고 미국 정부가 100만 개 사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몇 개를 살 수 있을지 지금도 뭐 하나 사기가 버거운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바꿔서 비트코인은 그 1억 사토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개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토시 뭐 100 사토시도 좋고 뭐 500 사토시도 좋고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돼지 저금통 넣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 놓으면은 그 시간이 나머지는 해결해 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신사임당이 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좋은 경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많이 돕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와서 조그만 금이라도 이렇게 일조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블록 미디어도 가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